아니 요새 요것 좀 잠깐 샛길로 넘어가서 요새 장관 후보자들 전화 받습니까? 기자들 전화? 기자들 전화 잘 안 받죠. 안 받죠. 그래요? 네. 그 와중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야 역시 네. 야, 이 빌드업. 다른 기자들을 물먹이는 빌드업. 갑자기 조은석 특검처럼 저희를 물먹이시네요. 본론을 말씀해 주세요. 형아 이거 취재. 이거 취재. 본론 말씀해 주세요. 저희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또 그림을 너네 못했니? 뭐 이런 거. 아니 저희가 회사에도 좋은데 여기서까지 조임을 다 하고 아침부터 가면 저희가 어떻게 삽니까? 아니 오늘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오늘 몇 명 장관 후보자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지금 화제의 주인공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그 정성호 의원하고 그러니까 후보자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뭐 기자들하고 많이 통화는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왜 된 것 같냐? 그 국회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왜 지명자가 후보자가 된 거냐? 왜 지명자가 된 것 같냐? 막 이러니까. 이게 장윤선 단독인가요? 그렇죠. 단독입니다. 요 얘기는 아무데도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정주 기자가 하도 저 수사감각으로 단독을 하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국회 주변에서는 형이 나 대신 칼 좀 맞아줘. 이재명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이런 뜻을 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설명이 됩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제 보니까 폭삭 소가수다 작가도 만나고 아주 대통령 내부께서 문화 뭐 화기애애하시던데 나는 잠이 안 온다 지금. 나는 잠이 안 온다. 그리고 몸무게가 벌써 1kg가 빠졌다. 예, 너무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사실상 뭐 이렇게 본인이 이제 협치 타협 야당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시하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사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 사실 굉장히 힘든 자리고 검찰 칼질해야 개혁 되는 그렇죠. 자리니까요. 예, 칼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검찰 개혁 세게 해야 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나는 잠이 안 오는데 폭삭 속았수다 얘기하면서 내부가 아주 그냥 해피해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폭삭 속을 거죠? 그렇지. 형이 폭삭 속을 거지? 형이 좀 속아줘. 폭삭 속아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근데 하여튼 열심히 좀 해보시겠다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적 부담이 크신가 보네요. 1kg 빠지신 거면 그 정성호 의원님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육질. 맞아요. 네, 진정한 아슬레틱. 저 진정한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서울대 역도부. 요새 이 사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1kg 빠진 건 많이 빠진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간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청을 명칭을 버릴 거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다 명칭 변경이다. 그리고 또 이 기소청, 수사청, 공수처, 공소청 이 분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많은 논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지혜롭게 잘 풀어가야 되는 장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 다종다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도 한편으로는 좀 달래줘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민주당 안에서는 또 자기 같은 사람을 수박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 요새는 온수박은 아니고 반수박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또 하면서 너스레도 이제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검찰 개혁에 대한 이제 막중한 사명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만간 인사청문회 끝나면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첫 시험대거든요. 그리고 그 명운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중요한 일이고 주변에 그렇습니다. 보면은 검찰 개혁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되게 정부로서도 되게 중요한 과업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장관 지명자들 이제 조만간 인사청문 일정에 아마 1차, 2차 나누어서 14, 15 아니면 13, 14 이렇게 양일간 펼쳐질 걸로 보이는데요.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취재 편의점 현장 놓치지 않고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법무장관이 개혁하는 게 왜 얼마나 힘드냐면 저희 과거에 이제 취재해 보니까 노무현
정권 때나 문재인 때 이런 게 있대요. 이게 이제 개인 메신저 공격도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되면 특히나 이게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 예. 개혁은 검찰은 일종의 본인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가장 권력의 끝판에 있는 사람들이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뭘 공개 상관없고 너네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주진 의원 같은 경우도 상대가 있는 게임을 처음 해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네. 검찰 때는 앉혀놓고 피의자한테 야 너 투기했지. 너 지난번에 군대 안 갔지. 너 이거 단마진이야. 급성간염이야. 이렇게 남 조지다가 본인이 이제 당해 보니까 이거 해명하는데 생각보다 이 정도 하면 옛날에는 검사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피의자가 옛날에 검찰청에서는 막 조사하고 뭐 지난번에 뭐 무슨 증이 얼마 있지 막 하는데 갑자기 피의자가 저 죄송한데 검사님도 군대 안 가셨어요? 네.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러네. 무기징역 당하게 네. 야 옮겨 바로 얘 지금 구속시켜. 네. 이렇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소불위 권력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들의 티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권한 때문에 안 당해본 거죠. 그렇죠. 아니 김건희의 그 작태를 보면 이런 거예요. 나는 늘 법 위에 있었고 그냥 덮어놓고 받아도 누구 하나 나한테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통일교에서도 받고 뭐 최재형 목사가 줘도 받고 그죠. 그냥 다 받은 거예요. 주는 대로. 그런데 이게 이제 수사 대상이 되네. 그러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얼른 입원부터 해버렸는데 너무 일찍 했네. 너무 일찍 했어요. 네, 너무 일찍 했네. 어떻게 나왔다 또 들어가나? 매우 그래서 어려워졌다. 요런 예. 것들이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달기라서 사실 개혁 세력들,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 수사 권력을 개혁한다는 게 네. 정말 쉽지 않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태리 뭐 마니폴리트에 비슷한 건데 네. 이게 깨끗한 칼로 해야 돼요. 맞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해픈 투비로 실패를 했지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무장관 오면서 검찰 개혁을 걸었지만 시기상으로는 정권 중반이 지나가는 시대에서 힘이 빠졌었고 명분상으로도 조 전 장관이 이제 타깃이 돼가지고 털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싫든 좋든 간에 털리고 뭐가 나오니까 이제 이슈가 이슈를 덮는 그런 형국으로 갔죠. 1차 공격이었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흔드는 1차 공격이 조국 장관의 먼지털이식 그렇죠. 수사가 이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사실상 윤석열의 쿠데타는 시작되었다. 그렇죠. 1차 사법 쿠데타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였다라는 이제 평가가 대체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부도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죠. 예, 그리고 검사들 잘 다뤄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정성호 후보자가 어떻게 하실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또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정성호 하겠습니다. 후보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부적으로는 내부 인사청문회 한번 끝내고 섀도우 청문회 한번 하고 나오거든요. 뭐 후보한테 물어봐요. 네. 대강 이제 그렇죠. 모의 청문회 할 때 재산 문제 없냐, 부동산 문제 없냐, 자녀 문제 없냐 본인이 이제 오케이 하고 나오는 건데 그 오케이 하고 나와도 막상 자료 털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의 손에 충분히 내가 검증 당해도 네. 떳떳한 사람.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의 뜻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신복. 그렇죠. 요 조건을 찾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정성호 의원은 예. 굉장히 큰 본인 딴에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아주 큰 짐을 스스로 져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성호 장관님 되시면 이분을 서포트를 잘 해줘야 돼요. 정성호 장관과 장관 후보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사이는 뭐 이런 사이예요. 네. 예, 형 동생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표현 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면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갑시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여서 맡긴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칼을 많이 맞을 것 같다. 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여하튼 정성호 장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나중에 취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